항공권을 결제하며 손을 떠는 여러분, 정작 피를 흘리는 건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항공사의 재무제표입니다. 현재 미 연준 페드 고금리 기조는 요지부동이며 국제 유가는 항공사들에게 여전히 가혹한 수준입니다. 충격적인 수치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가 승객 52억 명을 실어 나르고 벌어들이는 순이익률은 고작 3.9%에 불과합니다. 승객 한 명당 남기는 돈이 커피 한 잔 값인 7.9달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100년 역사를 가진 산업의 성적표입니다. 문제는 하늘 높이 치솟은 환율입니다. 비행기 리스비와 연료비를 모두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 고금리와 고환율의 이중고는 치명적입니다. 이자 비용은 폭증하는데 갚아야 할 달러는 더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항공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빚더미 위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계속 생겨날까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항공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본가들이 100년째 속고 있는 거대한 폰지 사기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자본주의자가 그 옆에 있었다면 오빌라이트를 격추시켰어야 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2020년 델타 등 항공주를 전량 매도하며 손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공사는 철저한 의리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과 에어버스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통제합니다. 심지어 보잉은 최근 777X 기종 인도를 2026년 말 혹은 2027년까지 지연시켰음에도 항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항공사가 상대하는 소비자는 100원이라도 싼 티켓을 찾아 언제든 떠나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치이고 소비자에게 뜯기는 구조입니다. 더 치명적인 건 재고의 소멸성입니다. 오늘 팔지 못한 빈 좌석은 내일 팔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치는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원가 이하로 표를 던지는 치킨 게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새로운 항공사는 계속 생길까요? 바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의 마약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리스로 빌려오면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티켓 값은 고객에게서 몇 달 전에 미리 현금으로 받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적자여도 당장 통장에는 수천억 원의 현금이 꽂혀있는 착시가 발생합니다. 이 현금을 굴려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자본가들의 욕망이 끊임없이 불나방 같은 신생 항공사를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입니다. 항공사의 위기는 곧 당신의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의 36%가 비행기로 운송됩니다. 항공화물 운임이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 무역 수지 악화로 직결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물류 비용에 의한 경상수지 압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항공주는 자본 파괴의 교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객이 늘어나니 주가가 오르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강제로 희석시키는 행위입니다. 빚을 내서 비행기를 띄우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는 구조입니다. 항공사가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다는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자를 갚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 FCF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LCC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인근 영종도나 항공 물류 거점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항공 업황과 연동됩니다. 항공사가 인력을 감축하고 노선을 줄이면 해당 지역의 공실률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식, 환율, 그리고 부동산 자산까지 연결된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2026년 남은 기간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 연준이 금리를 2%대로 급격히 낮추는 골디락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볼 때 이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둘째, 고금리와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현금 체력이 약한 하위 30%의 LCC들이 파산하거나 흡수합병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90%의 확률로 닥쳐올 미래입니다.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항공주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은 지하 3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투자가 하고 싶다면 비행기를 굴리는 항공사가 아니라 비행기를 독점 공급하는 제조사나 항공유를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을 보십시오. 골드러시 때 돈을 번 건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달러와 금 비중을 유지하십시오. 항공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 정부는 또다시 구제금융 세금을 투입할 것이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구매력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원화가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항공사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터지고 나면 재만 남습니다. 저렴한 티켓 뒤에 숨겨진 빚의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행기를 지우십시오. 그것이 이 거대한 폰지 사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업계의 관해못을 박을 히든 킬러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넷 지로이라는 청구서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미 2025년부터 모든 항공유에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 혼합을 의무화했습니다. 2026년 현재 세프의 가격은 일반 항공유의 3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합니다. 항공사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 조항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항공사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 여러분입니다. 이미 유럽 노선 티켓에는 환경 부담금이라는 명목의 세금이 은밀하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1만 원대 제주도 티켓, 10만 원대 일본 왕복 여행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유일한 무기였던 가격 경쟁력이 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규제 비용이 폭증할 때 살아남는 건 오직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1등 기업뿐입니다. 노후된 비행기를 친환경 기종으로 교체할 현금이 없는 중소형 LCC들은 시장에서 조용히 도태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5년 안에 벌어질 항공업계의 대멸종 시나리오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저렴한 항공권은 항공사의 출혈과 미래 세대의 환경 빛으로 만들어진 일시적인 신기루입니다. 이 신기루는 곧 사라집니다. 여행은 다시 과거처럼 부유층의 전유물인 사치제로 회귀할 것이며 항공주는 구조적 쇠퇴기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진짜 난기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